안녕하세요, WS 디자인입니다. 오늘은 미국에 계신 변호사님께서 인테리어 설계하고 요 디자인을 의뢰해 주셔서 시공하실 수 있게 좀 내용 설명을 해드려야 되거든요.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이 미국에 있어서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전체적인 배치하고 3D 마감재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기존 바닥은 타일로 돼 있고 요 벽체가 있는데 이게 기둥인 줄 알았더니 이게 그냥 디자인으로 넣은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철거가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설계 자체를 어느 정도는 기존 벽체를 재사용하는 걸로 잡았어요. 이게 전체를 다 철거하고 할 수도 있는데 기존의 벽체들만 살려줘도 공사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거든요. 벽을 전부 다 철거하다 보면은 천 정도 같이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벽체는 최대한 살릴 수 있게 평면 배치를 잡았고요. 보내주신 도면이에요. 전부 다 인치, 피트 이런 걸로 되어 있어서 그리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실측한 사이즈가 아니고 부동산 같은 데서 주는 이걸로는 도저히 진행이 안 돼서 저희가 가서 실측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다시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실측하기가 엄청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저희가 실측하듯이 실측을 해주셔서 정확하게 실측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도 약간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바닥 타일 사이즈를 여쭤봤어요. 타일 하나의 사이즈가 457, 그러니까 460 정도로 보는 거죠. 현장 사진을 보고 요 하나가 460짜리다 해서 계산해갖고 좀 그린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런 실측 도면이 나오고, 이제 여기에서 가능하면 이 노란색 벽체들을 좀 살려서 하는 게 공사하기도 좋고 공사 비용을 좀 줄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도면이 나왔어요. 여기서 제가 나중에 이제 변호사님한테 보내드릴 때는 지금 보시면 요 노란 벽체들은 기존 벽체예요. 기존에 있던 벽이고 요렇게 초록색으로 된 벽, 요 부분하고 이 유리 칸막이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신설 벽체고요. 양이 많진 않죠. 철거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정리해서 이렇게 점선으로 어디까지 철거를 해야 되는지 보내드릴 거예요. 이렇게까지는 철거, 나머지 벽체는 그대로 살려 쓸 수가 있어서 공사 비용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평면 배치인데요. 우선 출입구 부분은 약간 이 부분 우측에 철거가 약간 필요해요. 이 부분을 좀 출입구를 좀 넓게 해서 복도에서부터 좀 보이게 출입구 들어와서 정면으로 안내 데스크가 있고, 사무 공간은 안내 데스크 뒤쪽에 있어서 총 6분이 앉을 수가 있는데 이 책상 하나 정도를 빼서 OA 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무 공간 아래쪽으로 법무사실 해서 사무용 책상이 2개 들어갈 수 있고 작은 회의 테이블을 넣을 수 있게 만들어 놨고요. 하나로 해서 1인용 사무실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그렇고 중회의실도 하나의 사무실로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배치됐어요. 대회의실이 중간에 있고 우측 가장 끝쪽에 변호사실을 좀 크게 잡아놨고요. 그리고 통행이 가능하게 문서실을 양쪽으로 출입구를 만들어서 통행이 가능하게, 그리고 평소 때는 닫아서 서류 같은 거 보관할 수 있게 했고요. 이 전체적인 배치는 사전에 한 2-3가지 안이 나와서 변호사님하고 협의한 내용으로 배치를 잡았어요. 탕비 휴게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쪽에 싱크대가 있어서 이쪽을 살려서 이쪽에 싱크대 설치하고 냉장고 들어갈 수 있는 장 만들고 바 테이블 하나 만들어주고요. 가장 무게를 준 부분은 아무래도 대회의실하고 변호사실, 요 대기실 쪽. 나머지 공간은 그냥 기본적인 마감만 하고 개방감 있게 유리 칸막이를 설치하는 정도로 설계를 했어요. 요걸 이제 전체적으로 3D를 보면서, 이게 출입구를 들어와서 정면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이 안내 데스크를 좀 길게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도면상에는 2명이 앉을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3명까지 앉을 수도 있고요. 물론 한 분만 앉아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 안내 데스크가 너무 작을 경우에는 좀 전체적인 공간도 작아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사이즈를 좀 크게 해놨고, 바닥은 전체적으로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이 안내 데스크 뒤쪽 벽도 한 톤 밝게 해서 포쉐린 타일로 마감을 했고요. 모퉁이를 이렇게 곡선을 줬어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 평면상 회의실의 벽체하고 루바가 이 곡선을 타고 들어가는 느낌이 있어서 느낌을 맞춰서 요쪽 끝쪽도 곡선을 줬고요. 천정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입체감을 좀 없앴어요. 이 천정이 너무 이렇게 우물 천정이나 이러면은 층고가 높은 경우에는 잘 어울리는데 지금 여기 층고가 높지가 않거든요. 한 2700 정도밖에 안 돼서 넓어 보이는 효과도 주고 깔끔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좀 이렇게 플랫한 느낌으로 갔고요.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보면은 안내 데스크는 우선 제가 인조 대리석으로 잡기는 했는데 미국에서 이게 시공이 만약에 좀 어렵다, 이게 한 판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렵다고 하면은 이런
1200에 600각짜리 타일로 이렇게 분리해서 이게 칸을 나눠서 시공해도 뭐 느낌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칸을 좀 분리해서 시공해도 디자인상 크게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가능하면 이렇게 한 판으로 가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한 판으로 가려면 인조 대리석 말고는 좀 마감재가 좀 없거든요. 그렇다고 얘를 필름으로 마감하기엔 너무 좀 빈약해 보이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서 가능하면 인조 대리석으로 진행을 하고, 바닥하고 뒷 벽면은 포쉐린 타일인데 가능하면 아래쪽을 좀 어두운 걸로 잡아서 좀 무게감을 줬으면 좋겠고요. 인조 대리석 하단부는 이 스테인레스로 걸레바지를 만들어 줬고요. 이 우측에 요런 아래쪽은 기존에도 걸레바지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이 약간 높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150 정도로. 그래서 여기는 기존 걸레바지를 가능하면 사용해야 공사 비용을 좀 줄일 수 있고, 대신에 이렇게 새로 신설되는 벽체들은 걸레바지 높이를 한 50 정도만 줘서 깔끔한 느낌이 들 수 있게 시공해주면 좋고요. 요 대기 공간을 바라본 모습인데요. 지금 이쪽 벽이 화장실 벽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돌아서 이 뒤쪽에 휴게 공간까지 이어지는데, 요걸 하나의 그냥 메스로 보고 30에 30 간격, 그리고 돌출도 30 되게 해서 좀 입체적이고 좀 이게 수직적인 느낌을 많이 줘서 조금은 디테일한 느낌이 날 수 있게 이렇게 30에 30 간격으로. 요거 같은 경우는 마감이, 도장 마감은 좀 힘들고요. 필름 마감이 가장 좋기는 해요. 이게 만약에 미국에 기성품이 있으면 기성품을 쓰는 것도 괜찮고요. 요건 30 간격으로 들어가고, 전체적으로 천정하고 벽체는 도장 마감을 받는데, 이 벽체는 흰색이 아니고 약간 아이보리 색깔이 들어간 연회색 쪽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제가 국내에 있는 도장 그 코드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로 잡으시면 좋고, 천정은 흰색으로 들어갔고요. 천정 조명은 지금 3인치 조명을 300 간격을 띄워놓고 그 이후에 1500 간격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는데, 국내에서는 요즘에 COB 조명을 많이 쓰거든요. 같은 스펙이 없으면 그냥 LED 조명도 괜찮고요. 그 각도를 꺾을 수 있는, 요 테두리에 있는 건 전부 다 벽 쪽으로 꺾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국내에서 제가 제품 사진을 하나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시고 미국에서 가장 비슷한 형태의 조명을 고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3D를 보면 이렇게 이 세로 패턴의 루바가 화장실을 돌아서 요 탕비실까지 이어지게, 그래야 나중에 공사가 끝나고 봤을 때 좀 이렇게 연결된 느낌이 있거든요. 이 하나의 메스가. 요 뒤쪽 부분은 전부 다 페인트 마감으로 진행을 하시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벽체가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보리색이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곡선진 부분이 있어서 천정하고 이어서 같이 흰색으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흰색 벽체가 이렇게 천정을 타고 가는 느낌으로 이 부분 마감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외의 벽체는 전부 다 이 아이보리색으로 보시면 돼요. 이 필름 색깔은 가능하면 맞춰주면 좋은데 꼭 맞을 필요는 없고요. 톤이 한 톤 뭐 낮아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하고 이런 유리 칸막이에 이 프레임은 같은 색으로, 요 문하고 이 프레임은 같은 색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안내 데스크 뒤쪽에 이 사무 공간 같은 경우는 이 앞뒤로 책상이 들어가잖아요. 그 위로 수납장을 만들어서 직원분들 짐들 수납할 수 있고, 조명이 이 위아래로 간접 조명으로 들어가서 공간을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아늑한 느낌이 들 수 있게 디자인을 잡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책상을 놔도 되고 이렇게 OA 프린터를 놓을 수도 있고요. 수납장 안쪽으로 이렇게 상압으로 간접 조명을 넣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공 자체를 가구를 발주 넣을 때 이런 식으로 턱을 만들어서 이 안쪽에다가 간접 조명을 넣을 수 있게 해주시면은 이 앞에서 봤을 때도 깔끔하게 마감이 되고요. 상부는 그냥 이렇게 조명을 뒤쪽에 얹어놔도 이 깊이가 있어서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그냥 상부에 조명을 넣어주면 되고요. 이쪽은 6인치 매입등으로 설계를 잡아놨어요. 이쪽은 디자인적인 느낌보다는 눈이 편해야 돼서 좀 이렇게 퍼지는 확산 조명을 넣은 거라서 6인치 매입등을 넣으면 되고요. 이쪽은 멀티 조명. 이것도 제가 조명은
국내에서 쓰는 조명을 어차피 구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서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최대한 비슷한 걸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의실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벽체가 필름 마감이에요. 그래서 안쪽도 그렇고 바깥쪽도 좀 이렇게 하나의 메스로 보이게, 그래서 이쪽은 문도 이 벽체 색깔과 같은 색깔로 해서 복도에서 봤을 때 이 유리 칸막이가 있고 이렇게 안쪽에 목재색이 보이게 하는데, 요거는 실제 뭐 이렇게 목재를 사용하셔도 돼요. 자작나무 합판 쪽이 가장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자작나무 합판에다가 색을 먹이는 거죠. 좀 어두운 색으로 월넛 계열로 색을 먹이고 위에다 코팅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무늬목, MDF 시공 후에 무늬목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필름 시공이 가능하다고 하면 MDF 시공 후에 위에 필름 마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세 개 다 마감이 뭐 이렇게 가장 좋은 거는 아무래도 무늬목 쪽이 좀 더 고급스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자작나무 합판에 칠을 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름을 붙이는 방법이 있는데, 필름이 아마 금액적으로 제일 괜찮을 거예요. 그렇다고 뭐 고급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우드 색깔 톤은 전부 다 같은 마감으로 통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루바에도 들어가고 이 안쪽 필름이나 이 선반 쪽에도 들어가고요. 이 실내에는 하부에는 이제 하부 수납장이 들어가고, 가능하면은 그 랩핑으로 된 가구가 있어요. 미국에도 제작하는 데가 있을 텐데, 가능하면 공장 제작으로 요건 설치를 하시고, 그러니까 시공 순서가 이 선반을 먼저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가구를 나중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어렵다고 하면 현장 제작하고 도장 마감이나 필름 마감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우선적으로 필름, 저는 필름으로 봤어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끊겨져 있는 줄눈이 있는 마감들은 전부 다 필름 마감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면 도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 같은 데 사용하면 까지는 경우가 좀 있어서 가능하면 필름 마감 해주시는 게 좋고, 이런 프레임은 금속 프레임 설치하고 금속 선반을 설치 후에 필름 마감을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이 선반의 내구성도 확보를 해줘야 돼서, 이 밑에 이 프레임들 전부 다 금속, 그러니까는 국내에선 갈바라고 하거든요. 갈바를 접어서 간접 조명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요거는 제가 3D 렌더링상 이런 거고, 실제 시공은 이런 식으로 턱을 만들어서 조명을 이 위쪽에다 얹어 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얹어서 조명이 이렇게 반사돼서 이렇게 한번 튕겨져서 나오게.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공간이 약간 떨어져 있어요. 왜냐면 요 뒷판에 마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시공이 약간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주면 아주 고급스럽게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요 3D 파일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공 전에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갈바를 접어서 조명을 넣고 그쪽에서 조명이 나오게, 여기 뒷판도 필름 마감, 그러니까 이 판을 먼저 설치 후에 얘네를 나중에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나중에 여기다 TV를 설치하게 되면 미리 TV를 설치할 수 있게 이 안쪽으로 선 같은 건 미리 넣어놔야 되고요. HDMI 선이라든가 이 뭐 TV 선 같은 것들을,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간접 조명이 은은하게 나와서, 요게 좀 실제로 시공된 사례가 뭐 요런 느낌이거든요. 요거는 좀 디테일이 다르긴 한데, 이 뒤쪽이 필름 마감되고 뒤쪽에서 이렇게 조명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밑에는 하부 수납장으로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요거는 회의실 안쪽에서 바깥쪽을 바라본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 그 안내 데스크하고 복도를 연결해주는 요 루바 같은 경우는 이 회의실 이 반원이랑 같은 각도로, 그래서 실제로 시공하실 때도 현장에서 이제 실측을 그릴 때도 요 센터를 기준으로 이 간격과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려주면 되거든요. 복도 라인이 이렇게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게 이 부분을 시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대표실인데, 기존에 요 뒤쪽으로 창문하고 출입구가 있거든요. 근데 요 출입구는 막으면 안 된다고 해서 상황에 맞게 쓸 수 있게 이쪽을 암막 커튼으로 이렇게 마감을 해주면 상황에 따라서 커튼을 좀 이렇게 가변식으로 열어서 분위기를 좀 바꿀 수 있고요.
이 우측에 있는 문은 문서실로 연결되는 문인데 또 반대쪽에 또 문이 있어서 변호사님이 이쪽으로 갈 때는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도 있고요. 평소 때는 이 문을 잠가 두시고 사용을 하면 여기 분들이 이쪽을 못 들어오니까 별로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넣어서 여기도 요 위쪽으로 간접 조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밝게 해서 선반을 비춰줄 수 있고, 이 오른쪽은 이제 옷을 넣을 수 있는 락화장이고요. 아래는 문서를 넣을 수 있는 하부 수납장을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턱이 한번 만들어져요. 이렇게 턱이 있어서 요 뒤쪽에서 조명을 설치해서 반사돼서 여기가 전반적으로 밝아 보이게, 그래서 미리 시공을 애초에 요렇게 만들어 놔야 돼요. 얘가 공중에 매달려 있게 만든 다음에 가구를 여기다 이렇게 껴놓는 방식으로 하면은 시공이 좀 간단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가구도 현장에서 짠다고 하면은 순서는 상관없이 이거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이걸 만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마감은 필름 마감, 요 색깔도 필름, 요것도 필름. 그런데 요 아이보리 색깔은 전부 다 도장 마감. 도배 마감으로 가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에서는 도배 마감을 더 선호하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도배를 많이 쓰는지 모르겠네요. 사무실 쪽에서. 이 일반 주택의 경우에는 이 난방이 잘 돼 있어서 이 도장에 크랙이 잘 안 가는데, 뭐 겨울하고 여름에 온도 차이가 심하다고 하면 도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도장 마감으로 하는 게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공간들은 전부 다 이렇게 유리 칸막이를 설치해서 이렇게 앉았을 때 외부에서 실루엣이 보이게, 이 부분은 나중에 블라인드를 설치하셔도 되고요. 에칭 유리라고 해서 이제 반투명 유리로 해도 되고, 아니면 반투명 필름을 사용해서 중간 부분만 좀 마감해주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는 중회의실인데 그냥 깔끔하게 페인트 마감으로만 해놨고요. 요 복도 부분만 뚫려서 개방감 있게 마감을 해줬고요. 만약에 여기를 좀 컬러 유리를 붙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쪽에다 그냥 컬러 유리를 설치해서 보드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이 탕비실, 휴게실 쪽은 오픈된 탕비실로 해서 여기서 설거지도 하고 뭐 커피도 마시고, 여기다 나중에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넣고 냉장고도 넣어서 간단한 회의도 할 수 있고, 직원분들이랑 여기서 뭐 회식이나 뭐 이렇게 간단한 음식도 좀 해 드실 수 있게 공간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오픈된 형태인데, 요 가구는 합판으로 짜도 되고요. 아까 다른 데처럼 MDF 시공 후에 필름 마감하고 상판만 강화 유리로 이렇게 얹어주면은 좀 내구성 있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설명은 요 정도로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가구 배치는 원하시는 대로 좀 이렇게 조절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지금 이 부분이 거울로 마감을 했어요. 이 복도 끝 부분이어서 이렇게 봤을 때 거울이 돼서 좀 더 깊어 보이고 좀 이렇게 좀 재미를 준 부분인데, 여기는 거울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게 지금 차후에 시공하는 업체가 선정되면 요 스케치업을 쓸 수 있는 데서 하시는 게 좀 좋기는 해요. 요걸 보면은 치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많이 안 하셔도 시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공을 하시다가 디테일한 부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도면으로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 도면을 작성해서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서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이런 색깔 같은 경우는 제가 요거는 제 주관적으로 잡은 거라서 좀 더 밝은 느낌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색깔을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쪽을 오히려 좀 어둡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근데 제가 그릴 때 애초에 요거를 막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그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느낌이 가장 좋지 않나 싶어서 요 색깔로 잡은 거니까 가능하면 바꾸지 않고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릴게요.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어차피 지금 공사할 때를 대비해서 천정 도면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되면은 그렇게 도면을 좀 작성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